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원근입니다. 극강 시즌2 제가 맡은 분야가 이제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이해인데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내지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임금 격차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걸 굉장히 사회 정의 내지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하는 일은 똑같은데 왜 선진국에서는 임금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면서 후진국 내지는 개도국에서는 그렇지 못한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같은 나라 안에서도 내가 분명히 저 사람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꺼냈는데요. 자, 우리가 받는 돈은 보통 임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이제 임금이고, 그걸 뭐 연봉이든 수입이든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모든 노동이 똑같은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정 직종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노동에 대한 시장은 따로따로 존재를 하고, 물론 서로 연관은 있습니다만은 그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이 되죠. 자,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원칙부터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노동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 하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제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노동에 대한 수요는 그 생산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에 대한 파생 수요입니다. 자, 제가 이 컵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 컵을 만드는 기술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컵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은 그 컵을 만드는 사람의 노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 수요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생산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적으면은 그 노동에 대한 수요도 적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는 그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파생 수요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을수록 그 노동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높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을 연마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내 기술 수준이 높다 그러면은 시간당 생산하는 물건이 남들보다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기간이나 질도 문제가 됩니다. 내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훌륭한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서 그 생산성이 높을수록 더 그런 노동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지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본재의 수준입니다. 얼마만큼 자본재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생산성을 높이는데, 1인당 자본장 비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본장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성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 내에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이 좋을수록, 그 다음에 기술 연마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수록, 그 다음에 교육의 질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자본주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성은 높아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특정 노동에 대한 수요는 그 노동이 생산해내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거나, 아니면 이걸 생산하는 사람의 생산성이 높거나, 이것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수요 측면이 있고요. 공급 측면을 보면은 노동의 공급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할 때 내가 노동을 할 것인가, 근로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쉴 것인가, 여가를 할 것인가 선택을 하죠. 이렇게 자유로운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강제 노동을 한다, 내가 누구의 노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자유가 있을 때, 그럴 때 노동 공급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은 자기가 노동으로부터 얻는 혜택이, 노동이라는 것이 즐거움도 주지만은 굉장히 괴로움도 주고 비효용이라는 걸 주죠. 괴롭고 힘들고 하는 걸 주는데, 그것보다 혜택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여가 대신 노동을 선택하게 되죠. 특정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노동 공급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이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의사가 될 수는 없겠죠. 뭐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든가 어디 가서 글을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의사가 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스포츠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임금이 높아지죠. 예.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많으면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거나, 예를 들면 뭐 노동에 대한 어떤 노동에 대한 수요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런 노동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다면은 그러면은 임금이 높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분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의사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죠. 그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야 되는데, 레스토랑에서 이제 서빙을 하는 분들은 꼭 그런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노동 공급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임금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에 대한 결정 요인은, 특정 노동에 대한 임금은 그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선진국하고 개도국의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수요와 공급,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장하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스웨덴의 운전기사와 인도의 운전기사. 스웨덴이란 나라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 버스 운전기사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운전하는데 월급은 많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뭐 개도국도 그렇고, 이제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버스가 다니는 길들이 굉장히 험했습니다. 시골 길도 그랬고, 그런 길을 달리려면 상당한 운전 기술을 요하는데 이분들은 대단한 기능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에 관해서는 스웨덴의 버스 운전기사보다 임금이 적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생산성의 차이입니다. 선진국의 근로자들이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높다. 왜 생산성이 높을까요? 일단은 선진국 기업 같은 경우는 분업 체계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재의 수준입니다. 많은 자본량을 갖고 있고 기술 집약적인 풍부한 자본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기법 자체도 고급의 경영 기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생산성이 선진국 기업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기능적 능력하고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 근로자들은 교육과 훈련에 의해 가지고 기업의 생산 공정이 효과적으로 투입이 되는 반면에 개도국 근로자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훨씬 많은 생산물과 서비스를 산출하게 됩니다. 생산성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그 임금 격차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습니다만 시장하고 노동 공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차이입니다. 시장의 차이라는 건 역시 수요의 차이죠. 그 시장의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특정 노동에 대한 수요도, 파생 수요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그런 수요가 높은 데 반해서 후진국이나 개도국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질 않죠. 높질 않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소득 수준이 높고 시장의 규모가 커서 그 시장을 위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이 세분화되고 고급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임금 수준도 점점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게 단순 저임금 직종에 사람들이 집중이 되는 그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개도국에 있는 분들이 그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요, 이민을 가게 되면 굉장히 단순 저임금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기능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업의 이익이 크게 나타나는 고급화된 노동시장에는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전에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가신 분들이 대부분 하던 일이 이제 세탁소를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가 나는, 임금 격차가 나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려 보면은, 요즘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분이 누가 있냐면은 류현진 선수가 있고 추신수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두 선수를 볼 수가 있는데, 류현진 선수는 아시다시피 그 LA 다저스에서 뭐 작년에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냈고,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완전 탑 클래스의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죠. 제가 그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7년간 얼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계약금 내지는 연봉을 받게 되죠.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분들이 이제 한국 프로야구에 있을 때의 그 연봉하고 미국 프로야구에 갔을 때 연봉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능력이 다른가? 능력은 같고 하는 일도 같아요. 던지는 것 똑같고 치는 것 똑같고 달리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일단 시장 자체가 거대한 미국 프로야구 시장입니다. 야구 선수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미국 그 프로야구 구단의 어떤 그 시장 가치라든가 기업 가치를 보면은 엄청 크고요. 그 시장 규모를 보면 뭐 뉴욕 양키즈부터 해가지고 쫙 내려와 보면은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시장의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면은 그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의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의 공급, 소위 말하는 노동 공급이죠. 이것은 그렇게 풍부하진 않습니다. 물론 많은 야구 선수들이 경쟁을 합니다만은 어떤 수준 이상,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생산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야구 선수로서의 능력이 높은 선수는 많지 않다. 수요는 높은 데 비해서 공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능력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류현진 선수나 추신수 선수가 한국에서 받는 연봉보다는 미국에서 받는 연봉이 훨씬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고 기능적 능력이 비슷함에도 국가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사례가, 우리 야구 선수들, 우리나라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든가, 아니면 뭐 축구 선수들이 뭐 유럽 리그에 진출한다든가, 뭐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프로야구 선수 얘기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이건 선진국, 개도국 간의 임금 격차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그런 노동이 생산해내는 생산물의 가치입니다. 가치라는 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시장에서 수요가 그만큼 많으면 그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연봉이나 임금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크게 나타났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미국의 CEO들이 너무 높은 연봉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미국 CEO들의 뭐 금융 CEO건 아니면 뭐 다른 그 큰 기업의 CEO건 연봉을 좀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시도가 있었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CEO 페이에 대한 그 규제 같은 것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영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의 경영자들과 임금 근로자들과의 그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경영자들이 1980년대 이후에 연봉이나 보수가 증가한 것을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임금을 받을 때, 연봉을 받을 때 이제 기본급이 있고, 성과급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톡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보수 증가가 대부분 성과급이나 스톡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과급이나 스톡 옵션은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계가 되지 않은 것이 이제 기본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급보다는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동되는 보수 항목이 증가한 결과 미국 CEO들의 연봉이 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경영진의 보수는 이들의 성과하고 연동된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 50년대, 60년대 같은 경우 CEO와 그냥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았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기업 CEO들의, 미국 기업 CEO들의 연봉 자체가 생산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80년대 이후에는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경영진의 보수 자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고요. 성과급이나 스톡옵션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뭐 성과급이나 스톡옵션의 비중이 5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그 CEO 시장을 보면요, 소득은 높지만은 근속 연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 노동시장 자체가 상당히 유연하고 상호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미국 기업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 기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가족 기업들이 많은 데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의 주주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주주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와 경영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영진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유인 체계를 경영진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보수와 기업 경영 성과와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했겠죠. 그것이 이제 70년대 이후 80년대부터 많이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CEO에 대한 미국 기업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CEO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EO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CEO의 연봉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 이후에 미국의 소득 격차가 이렇게 확대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성과급여의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과급여의 증대에 따라서 최상위 계층 내부에서도 소득 격차가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최하위 계층 내부에서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득 격차가 확대됐는데, 성과급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급여, 그러니까 연봉하고 임금하고 기업 가치 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과급하고 스톡 옵션인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소유와 경영이 워낙에 분리가 잘 돼 있는 기업 지배 구조나 기업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미국 기업에서 도덕적 해이 견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하는 비용이었다. 이제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은,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경영 성과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1990년대 이후에,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만은 7, 80년대, 특히 70년대 어려움을 극복하고 80년대 이후 90년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지금 뭐 미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원천이 이러한 기업의 어떤 CEO에 대한 연봉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기업의 성과에 이런 기업 가치 내진 기업의 성과와 CEO의 연봉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 CEO, 특히 미국 경영자들이 높은 보수를 받게 된 원인이겠죠. 기업 지배 구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한국적인 기업 지배 구조도 있고, 일본이나 독일, 유럽 같은 경우도 상당히 특징적인 지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 가족 기업들이 많은데요. 가족 기업들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가 그렇게 크질 않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 CEO에 대한 그런 수요가 미국에 비해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CEO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CEO의 연봉이 미국과 유럽 간의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임금 격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종 간의 임금 격차,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노동에 대한 특정 노동에 대한 수요, 특정 노동에 대한 공급, 이것이 결합이 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고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특히 어떤 특정 노동에 대한 수요는 그 노동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내지는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예전에 이제 밀턴 프리드만 같은 경우는 Free to Choose라는 그 TV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강연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몇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뭐 얘가 요즘에 이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를 든 게 이제 무하마드 알리라든가, 무하마드 알리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세계적인 권투 선수였죠. 프로복싱 선수였는데 무하마드 알리가 하룻밤에 벌어들이는 돈, 자, 이게 공정하냐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 출신 여배우 마를리네 디트리히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901년생이기 때문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분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외모와 능력으로 높은 수입을 올리는 예를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드만 같은 경우는 마를리네 디트리 같은 경우 아름다운 다리를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페미니스트 그룹으로부터 엄청나고 맹렬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분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마를리네 디트리 같은 사람들이 많은 수입을 올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그런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근데 이런 능력은 타고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운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장에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많은 수입을 올리고 연봉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억지로 뭐 어떤 기준을 갖고, 다른 기준을 갖고 경제학 내지는 경제학적인 원칙에, 경제학 이론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에서의 이런 작동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임금이나 연봉을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럼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거를 재분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 저 사람은 별거 없는데도 돈을 너무 많이 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데, 세금까지도 좋은데요, 다른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제한을 거기에다가 도입하려고 하게 되면은 시장의 작동이 굉장히 위축이 되죠. 시장의 작동이 위축이 되고 시장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왜곡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가 위축이 되고 왜곡이 되고 비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이 잘 돌아가질 않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질이라든가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 그리고 임금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종들 간의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예를 더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